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사연이고 SM님께서 고민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고민사연을 보내주신 SM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민 1번 스펙에 비해 좋은 직장에 취업해보지 못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2번 지금 나이와 스펙에 현재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에 이직할 수 있을까요? 본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대 중반 남자입니다. 일단 저희 스펙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학력, 초대절, 전공, 신소재 응용 금속재료, 학점 4.5 만점에 4.13, 자격증,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2개, 기능사 7개. 어우, 자격증 장난 아니네요. 네, 일단 스펙은 이렇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첫 번째, 전문대를 20대 중반에 입학했습니다. 두 번째,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결석이 많습니다. 지각 결석 합쳐서 50개 좀 안됩니다. 고민 1. 결석 때문에 대기업에 못 들어가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큰 욕심 없이 중견기업 규모의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현재는 자동차 부품회사 단순 작업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주야 2교대 근무로 4천 후반 정도 돼요. 스펙은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고민 2. 지금 나이와 스펙이 현재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에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제 곧 마을을 향해 가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이직은 한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 오래 다닐 만한 좀 괜찮은 회사에 이직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네요. 붕어 형님과 시청자분들의 의견 들어보고 싶네요. 자, 일단 이분이 자격증은 어떤 걸 땄는지를 제가 쳐볼게요, 이거를. 예. 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일단 이분 자격증 취득한 거를 먼저 적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게 금속재료 산업기사, 그리고 침투, 비, 파괴, 검사 기능사, 그리고 열처리 기능사,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재선 기능사, 제강 기능사, 아변 기능사, 재료 조직, 평가, 산업기사, 금속, 재료, 시험 기능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속 재료 기능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보면 님이 아까 여기 사진에 보여준 대로 제가 쳐봤는데, 자, 기능사가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네요. 자, 기능사 7개, 그리고 산업기사 1개, 2개, 상기 2개. 아, 금속 재료 기사요? 자, 그럼 금속 재료 기사. 자, 기사 1개, 기능자 1개. 자격증으로는 굉장히 충분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님도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님이 적은 사연 안에 답이 있습니다. 100% 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뭐 님도 아시겠지만 2가지 이유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연 고민 사연 1. 자, 여기 답변해 드릴게요. 요거부터 가겠습니다. 스펙 자체는 좋으십니다. 좋은데 일단 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님은 어떤 분야로 이직을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해요. 어떤 분야로 이직을 할 것인지. 혹시 본인이 이직하려고 하는 회사나 아니면 뭐 산업 분야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 좀 괜찮으면 다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지원하겠다 그런 입장이에요?
일단 님 생각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SN님의 생각을. 전공 따라가고 싶다는 거는 철강 회사를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철강 회사를. 철강 쪽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이시네. 예, 본인이 희망하는 데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현대제철 그리고 포스코. 예, 포스코하고 뭐 동국제강, 세아제강 이런 곳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YK스틸이라고 저기 부산에 있는 데하고. 제가 언급하는 회사 좀 맞습니까? 보니까 약간 자격증 대부분이 이 채광 쪽으로. 예. 철강 쪽은 님 나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가 문제인 것 같아. 첫 번째 두 가지. 그러니까 님은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기업이 철강계, 철강회사. 한번 쳐볼게요. 현대제철, 포스코, 세아제강, 뭐 세아 계열사, 그리고 동국제강, 그리고 YK스틸이 맞나? YM스틸인가? 헷갈리네요. 아, 맞네요. 여기 좀 아시죠? YK스틸이라고. 여기 좀 큰 데거든요. 일단은 제가 님이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출결 문제. 이게 대기업만 출결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웬만큼 괜찮은 생산직은 다 출결을 걸고 넘어집니다. 그 님이 아마 지원했을 때 생활 기록부를 같이 넣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님이 안 해보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넣어봤는데 결과가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님이 저런 데 넣었을 때, 서류를 넣었을 때 생기부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생활 기록부를. 분명히 넣었을 겁니다. 포스코 빼고는 아마 다 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빼고는. 넣었죠.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출결을 본다는 거예요. 출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 아시겠지만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도 웬만한 기업들은 출결을 봅니다. 좋은 기업일수록.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일수록 출결을 더 따집니다. 그런데 출결이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아시겠지만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님 뭐 대학교 성적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이미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충족을 하신 것 같아요. 본인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야. 내가 어떤 자격증을 봤도 그렇고 뭐 학점을 봐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까고 넘어지지 않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걸 까고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까고 넘어지는 거예요. 출결. 이게 그러니까 사실 50번이면 꽤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안 좋은 게 아니라 자 지각 결석 합쳐서 도합 50번 가까이 되면 이거는 꽤 안 좋은 겁니다. 아니 뭐 개근이면 좋겠지만 개근이 아닌 사람들도 보면 뭐 변결 2번에 뭐 지각 한두 번 아니면 뭐 결석 한두 번 이게 다지. 이게 50번 된다는 건 사실 처음 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냥 농땡이 깐 거예요. 몸이 상당히 안 좋거나 학교 생활 똑바로 안 한 겁니다. 이게 면접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이 아니고 50번이야. 도대체 학교 생활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유밖에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야 얘가 꼴통도 진짜 꼴통인갑다. 선생님이 저 정도 결석을 하면 선생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학교에 이제 집에 전화해가지고 그 자녀분 오늘 학교 안 나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많이 전화가 거실 텐데. 아니면 두 번째는 만약에 병건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얼마나 몸이 안 좋은 거야. 우리가 웬만큼 몸 안 좋아도 뭐 감기 정도도 참거나 아니면 조퇴로 끝나는데 등교 정지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등교 정지까지 먹을 거면 심각한 겁니다. 아, 네, 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것도 적었을 거야. 님 생활기록부에 아마 교사님들이 어떻게 님을 적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도 중요해. 내신도 중요하죠. 사실 내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신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출결하고 그 선생님이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한 걸 적었을 거 아니야. 짤막하게 적었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50분까지 했으면 절대 좋게 적었을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이런 생각 듭니다. 매사에 산만하고 학교 생활 금연 성실하지 못하고 매번 출석과 지각을 반복하여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이렇게 적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딱 보는 순간 이 사람 뽑으면 안 되겠다. 3살보다 8까지 간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지각 계속 50분 가까이 했는데 금연 성실하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한다. 이렇게 적을 교사님들은 없어요. 저도 이렇게 안 적을 것 같아. 그러니까 50분까지 했으면 반에서도 유독 많이 한 거예요. 이거는. 저도 학교 생활 했지만 뭐 결석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몸이 아파가 결석하고 조퇴하는 거 저도 했습니다. 했는데 50번까지 했다고 하면 보통 학교에서 굉장한 사고를 쳤다거나 말썽을 많이 피웠다는 증거예요. 객관적인 증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졸업한 지 한 15년 지났고 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생각이지만 굉장히 대단한 거야. 왜냐 이 출결은 어떻게 자격증으로 커버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직 대다수의 어떤 기능직들이 이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무 중요하게.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스펙으로 채우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님은 자동차 여기 왜 들어갔냐면 자동차는 대체로 지금 일하는데 자동차죠. 1차 벤더일 것 같은데 1차 벤더 회사에서 일하실 것 같은데 여기는 왜 들어가냐 자동차 회사 쪽이 좀 널널합니다. 자동차가 그나마 출기를 널널해요. 이건 본인도 이제 아실 거야. 그리고 자동차가 보통 소위 뒷구멍 채용 뒤로 들어온다고 하죠. 1차 벤더 쪽인지 모르겠지만 2차 벤더 쪽은 아직도 상당수가 이 뒷구멍 채용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내 추천 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공고를 안 올려요. 사람인이나 인크루트 같은 데 공고를 안 올려서 사람 뽑는지도 몰라. 근데 아르바르면 사람 뽑는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뽑을 때 저도 그렇게 해서 들어간 케이스야. 2차 벤더 쪽. 근데 들어갔을 때 출결 같은 거를 맞죠? 1차 벤더 쪽은 여러분 있잖아요. 자동차 쪽은 출결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떠져요. 예. 저도 2차 벤더 출신입니다. 2치사. 2차 벤더. 이쪽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쪽이 보통 뭐 전기공채로 사람 뽑는 데도 있지만 안 뽑는 데가 더 많아요. 예. 뒷구멍 채용.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는 사람들 뭐 백 같은 거 써가지고 맨 처음에는 그 회사의 사내 도급으로 일을 하다가 일정 정도 이제 기간 채우면 정직원 요건 채워가지고 면접 봐가지고 정직원을 전환시켜 주잖아요. 아마 SME도 아마 그런 태클을 탔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루트를 타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꽤 많아요. 예. 이건 아는 사람들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일하는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출결 제대로 봤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자동차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동차는 대체로 공채로 들어갔다고. 자동차는 대체로 이제 일이 힘들고 퇴사율이 높으니까 퇴사율이 높으니까 공채로 뽑아도 잘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이가 차고 이제 뭐 출결이 안 좋아도 열심히 하겠다 하면 뽑아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쪽 바닥이 굉장히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SM님도 여기 일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이 힘들잖아. SM님도 이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나이 먹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처리가 굉장히 열도 많이 들고 그리고 이제 기름 같은 거 다루면서 굉장히 찝찝하기도 하고 근무 시간 딱 길기도 하고 예. 위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좀 지금 시점에서 뭔가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이제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이 자변도 쪽의 노동 강도가 좀 기본 상급이죠. 예. 근데 이게 큽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아셨겠지만 이게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생기부를 넣고 들어가는 것을 이걸 다 걸고 넘어질 거예요. 예. 근데
기능직 자체가 원래 단순 업무예요. 기능직 자체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철강 경력이 전부하다는 거야. 자, 보통 저는 완성차 같은 거 이제 완성차란다. 철강 들어갈 때 우대하는 게 뭐냐면 철강 1차 밴드급 회사들 있죠. 그런 데서 이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좀 우대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철강 쪽 회사의 경력이 전무하다는 거. 그러니까 자동차를 일했다고 하지만 자동차하고 철강 그렇게까지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철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뽑히는 사람들 대체로 보면 현철 그 충남 당진 있죠. 당진 공장에 그러면 2차 밴드급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서 1년, 2년 일하고 뭐 그 이제 뭐야 그 전기지 전환 이제 찬스 노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서 경력 삼아서 들어간 사람도 있어. 제 아는 사람도 이제 당진에 현철 들어간 사람인데 그 사람도 포항에서 이제 2차 밴더에서 이제 좀 일하다가 그 경력으로 경력했었다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네. 아벤 1년 좀 더 하시지. 아니 2년 정도 하시지. 그리고 한번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철강 업계가 어렵다 보니 사람은 많이 안 뽑습니다. 네, 사람은 많이 안 뽑아요. 그러니까 지금인 인력으로 가는 거죠. 철강이 지금 보면 이 순이익이 거의 안 나와요. 원전 무대도 있고 기계를 세운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사람 많이 뽑지 않습니다. 현재도 정기적으로 이제 1년에 몇 번씩 뽑았는데 지금 안 뽑잖아. 맞죠? 거의 가뭄에 콩나듯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데 가능하면 생기부 제출을 안 하는 공장 위주로 그러니까 생기부 지출을 안 하는 공장 위주, 그리고 신입보다는 경력을 우대하는 채용에 전략적으로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포스코가 대표적으로 생기부 제출 안 하는 곳이에요. 생기부는 안 보는 곳이야. 제가 알기로 저기 있는 것 중에 포스코 말고는 다 볼 거예요. 분명히 안 보는 것이 있어. 제가 다른 지원자들보다 굉장한 약점인데 그 약점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을 노려되지 않습니까? 예. 자꾸 똑같이 전면 돌파하면 본인만 힘들어질 거예요. 본인도 알잖아요. 그리고 아마 잘 찾아보면 생기부 제출 안 하는 공장들이 군데군데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다 내는데 찾아봐야 돼, 이것도. 뭐 제가 일일이 찾아드릴 수는 없고. 그리고 신입보다는 경력자 지원하는 거. 요즘에는 공장들이 이제 뭐 일반 사무직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 같은 경우에도 생신입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 원하지 않아. 네, 그래서 좀 이쪽 바닥에서 굴러먹은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경력이 있는 사람, 경력직을 지원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라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하는 것도 참고 일하면 괜찮은 곳이야. 근데 SN님이 제가 보니까 내가 자격증 만약에 스펙 같은 게 없었으면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쓸 텐데 내가 그래도 학교생활 열심히 했고 자격증도 업종을 배경하는 괜찮냐. 아니 근데 지금 내연기관이 말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데 사양산업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20년 동안은 내연기관 공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전기자동차가 이제 뭐 상용화가 좀 되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데 불안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게 전기자동차는 지금
확실한 약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연기관은 약점이 아닌데 전기자동차는 약점이 있어. 그게 뭐냐 하면 주행거리와 충전이에요. 확실한 약점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전기자동차를 너도나도 뽑는 게 아니라 뽑으려고 하다가도 망설여요. 이 두 가지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뽑아놓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 전기자동차 두 가지 약점이 명확합니다. 주행거리, 그러니까 충전했을 때 최대 주행할 수 있는 거리하고, 그리고 충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충전 시간, 이 세 가지 명확한 약점이 있어. 일반 뭐 내연기관은 그냥 주유소 아무 데나 들려가지고 기름 넣고 가면 되잖아요. 기름이 좀 부족하더라도 중간에 주유소 뭐 넣는 게 주유소니까. 그리고 수리하기도 좋단 말이야. 근데 전기는 고장나면 수리하기도 좀 애매하고, 막상 이제 먼 거리까지 못 가요. 일단 주방 주차 같은 건 택도 없어요. 지금 나와 있는 기술 가지고. 이것도 전기자동차 어느 정도 개발된 상태인데 이 정도야. 그래서 지금 전기자동차를 몰고 있는 사람들 시내 주행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대도시라고 하더라도 전기자동차 충전할 수 있는 곳이 마땅히 있는 게 아니에요. 충전할 수 있는 곳 지정돼 있고 굉장히 한정적이야. 발품을 팔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 발품 파는 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잖아. 당장 편한 걸로 봤을 때는 일단 내연기관차가 편해요. 네. 물론 언젠가는 내연기관도 사그라들겠죠. 근데 너무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10년, 20년 동안 아직까지 내연기관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아직 개발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일단은 연료통을 크게 못 만들어요. 아직 기술적인 문제가 많아가지고 못 만들어. 네, 못 만듭니다. 뭐 작게 이렇게 시내 주행 하실 분들은 뭐 전기자동차를 몬다고 상관없지만 일단은 전기자동차 일반 차량보다 좀 비싸기도 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단 모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네, 무조건 좋은 게 아니야. 기술력의 한계가 아직까지 명확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좀 연연할 필요가 없다.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그럼 첫 번째 고민은 그렇죠, 산틀린. 그러니까 전기차가 문제가 그런 거야. 이거 고장 나면 진짜 낭패라는 거죠. 고장 나면 낭패고 빨리 고치지 못하고 부품값도 비싸고 일단 기본 차값도 비싸고 그리고 난감한 게 전기차를 어디 멀리 나가지 못해요. 명절날 못 끌고 갑니다. 지금 이제 명절이죠. 명절 되면 여러분들 개인 차량으로 이렇게 명절날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잖아. 서울에서 대구까지도 못 가요. 지금 현재 나온 차로는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는 되겠네. 근데 그 밑으로 못 가. 광주나 부산 못 가요. 아, 대구는 간다 하겠다. 못 갑니다. 그리고 문제가 충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생각해봐, 여러분. 스마트폰도 완충하는데 3, 4시간 걸리는데 전기차는 배터리도 엄청 크잖아. 엄청 큰데 그게 빨리 되겠냐고. 일반 우리가 쓰는 어떤 스마트폰 배터리보다 훨씬 더 몇십 배 큰 거잖아요. 스마트폰의 용량이 작으니까 빨리 되는 거고 저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어. 괜히 멀리까지 갔다가 차 못 가지고 온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고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이와 스펙에 현재보다 좋은 조건의 회사에 이직할 수 있을까요? 이직할 수 있으냐? 네, 이건 제가 뭐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지만 이직은 할 수 있겠죠. 할 수는 있지만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 확실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을 못한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 의지에 달린 건데요. 글쎄요, 나는 꼭 그렇게까지 이직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역으로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이분 회사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잖아요. 예. 그리고 일은 적응했고 물론 교대근무가 힘들긴 하지만 일은 어느 정도 적응했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데 가면 다른 데 또 적응해야 되잖아. 이직해서 무조건 또 잘 되는 케이스도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직해가지고 또 사람들 텃세 못 이겨가지고 나오는 케이스도 있단 말이야. 이직을 한다는 건 내가 여기에서 적응했다가 새로운 환경으로 가는 거잖아요. 거기 가서 무조건 적응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어떻게 보면 내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경력직으로 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보다 일단 잘해야 되는데 경력으로 왔는데 못 해봐요. 예. 님도 아시겠지만 님이 만약에 이직을 한다면 기능직으로 가야 되는데 생산직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생산직이나 기능직이 같은 말인데 문제는 그거잖아. 그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정해주냐 받아주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번에 세아베스티 사건도 그렇고 그 세아베스티 사건 같은 거 이번에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그런 사건 얼마나 많을 거야 아마. 그런 추잡스러운. 근데 진짜 그 사건은 이제 너무 추잡스러워도 추잡스럽긴 하더라 진짜. 아유. 그러니까 그거 아셔야 돼. 무조건 이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 이건 아니에요.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나이 먹고 옮기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내가 만약에 나이를 먹고 이직을 했는데 안 돼 버리면 그것도 난감하단 말이에요.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내가 이쪽 공장 올 수 있냐? 못 오잖아. 그러니까 나이 먹을 때 이직은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돼. 나이 어릴 때랑 다릅니다. 나이 어릴 때야 여기 가서 아유 뭐 안 받아줘도 딴 데 지원하면 그 말이지. 그 회사가 옛날부터 좀 평이 안 좋았잖아요. 예, 세상에. 회사가 포스코랑 현철은 그래도 2차 벤더가 굉장히 괜찮거든요. 포스코랑 2차 벤 포스코랑 현철은 그래도 괜찮아요. 2차 거기는 오히려 2차 벤더만 되더라도 나쁘지 않아. 벌이 수준만 보더라도. 일도 거의 현철하고 똑같이 하거든. 거의 비슷하게 하거든. 그래서 뭐 크게 막 무시받고 그런 거 별로 없는데 베스트 거기는 좀 심하나 보네. 예. 그 재방송에도 현철 1차하고 이제 포스코 1차 계시는데 만족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만약에 뭐 정규직 전환되면 되면 좋은가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또 다르나 보네. 아무튼 물론 이미 스펙이 좋아요. 스펙이 좋고 뭐 많이 따놓고 이런 건 좋아.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 가서 무조건 적응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거기 적응을 못하게 돼서 나오게 됐을 때는 진짜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시겠지만 지금 님 나이도 굉장히 많은 편이잖아요. 생산직에서. 생산직은 굉장히 나이 따지지 않습니까? 철강이 그나마 나이 제한이 좀 널널한 편이잖아요. 나이 제한이. 예. 근데 철강 쪽을 빼버리면 사실상 이제 뭐 신입을 했을 때 아무리 자격증이 많아도 나이 때문에 걸리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철강 쪽에서는 젊은 편이겠죠. 근데 철강은 뺀 나머지 분야에서는 젊은 편이 아니죠. 유독 철강이 좀 일이 힘들고 고대 같다 보니까 책임감이 많이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그 나이가 있는 사람, 특히 결혼한 사람들을 많이 원해요. 한번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도록. 일단은 도전해보세요. SM이. 도전해봐요. 근데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크게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내기는 하되,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여기 탈출해야지. 여기 난 아닌 것 같아. 어? 여기 난 도저히 아닌 것 같아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면, 지금 일도 막 적응 못해요. 마음이 떠나버리다 보니까. 맞잖아요. 지금도 여기 어떻게 보면 나름 자리 잡은 건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 더 얘기할게요. 만약에 포스카드 현찰 아니면 세아제왕 동국제왕 가면 님이 받는 거랑 똑같아 지금. 대우가 똑같아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별반 차이가 없어.
그래도 옮길 거냐는 거지. 사실상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안 옮기면 님이 여기 받는 급여 정도 봤을 때는 여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한봉이 그거잖아. 원통으로 된 그 쇠막대기 아닙니까? 저 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내가 쇠빠지육이었는데 막상 일해보고 돈 받는 거 보니까 여기는 차이가 없어. 사람들은 더 힘들어.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아셔야 돼. 님 철강이라 했잖아. 전기자동차 들어오면 철강도 같이 안 좋아져요. 님 그것도 생각해야 돼. 전기자동차 들어오면 이 철강 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철강도 어떻게 보면 사정이 더 안 좋아 지금 자동차보다. 자동차보다 더 안 좋다니까. 예.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뭐 현철 같은 데도 보면 지금 적자 나가지고 적자 나는 사업장 빼버렸잖아. 현철인데 보면 저 당진 같은 데 가보면 그 이제 사업장마다 이제 이익 나고 적자 나는 데가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적자 나는 데는 아예 계열사에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아예 다른 계열사를 더 버리려고 하잖아. 똑같이 들어왔는데. 그럼 이제 금액에서 이런 게 다르더라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 불만 많다고 하더라고. 이거 말이 뭐 원청이지 적자 나는 거 아예 2차 밴더 쪽으로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 보려는가 보다. 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불만 많잖아. 어렵다는 거거든 이게. 분리시킨다는 것 자체가. 한 공장이었던 것을.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지금 있는 거 일하시고 포스코 정도만 내보세요. 포스코나 이제 생기부 안 되는 데만 내보시고 되면 일단 뭐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안 되면 지금 하는데도 적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또 생각해 보세요. 이 만약에 철강 쪽 가면 또 타지로 가야 돼. 지금 본인이 일하시는 데가 고향인지 타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대부분은 타지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위험해요. 타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뭐 최강 쪽 간다고 치면 뭐 당진, 군산, 호황, 광양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물론 내가 거기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 근방이 모르겠지만 새나 처음 가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할게. 철강 쪽은 하나 팩트로 얘기할게. 지역색을 많이 따집니다. 이거 아셔야 돼. 그래 맞다. 포스코 지역색 따집니다. 내가 이거 몰랐네. 이거 얘기 안 했네. 저 세아랑 동구, 세아동구, 현철은 모르겠지만 현철은 전국 각지 인사는 다 모이는데 포스코랑 세아제강, 동국제강, YK스트는 지역색을 많이 따져요. 그럼 그 지역사 아니면 안 뽑아줘요. 아 이걸 얘기 안 해줬네. 만약에 님이 타지 사람이면 걸러낼 가능성도 큰 거야. 네. 최강적 의외로 지역색을 많이 따져요. 지역색은. 현철이 워낙에 덩어리 크니까. 그렇죠. 포항이나 보통 폰사 가보면 포항 아니면 대구 사람이에요. 포항, 경주, 영천, 대구 이렇게 다 있어. 보면 옛날에는 지금 옛날에는 막 그런 거 걸어놨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옛날에는 뭐 대구 경북 출신인 사람 우대라고 대놓고 걸어놨어. 지금 없어졌단 말이야. 옛날에 그게 있었거든. 불과 2, 3년 전만 하더라도. 저기 뭐야. 지금도 있어 보면 인근 지역 거주자 우대.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지역사고 굉장히 심하게 탑니다. 이게 고인물, 철강조도 굉장히 고인물이 깊게 자리 잡은 곳이다 보니까. 예. 지금 제 방송에 그 SM님 제 방송에 포항이 포스코에 붙으신 분들 그분도 아마 집이 창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따지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네. 아무튼 저한테 고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뭐 좀 좋은 나름의 뭐 답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지 못하셨다면 어쩔 수가 없고요. 근데 자격증은 굉장히 많이 따놨네. 진짜 많이 따놨네. 이게 자격증 있다가 자체가 아직까지 최강적 미련이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정말 아쉬워. 학교 생활을 왜 그렇게 했냐 말이야. 이분이 학교 생활만 똑바로 했어도 내가 봤을 때는 최강 들어갔어요. 어? 이걸 이것만 아니었으면 들어갔다 나도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한 결석 한두 개만 있었으면 들어갔다 진짜. 방황 많이 했다고요. 이 방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님이 어떤 그 미래에 어떤 좀 죄송하지만 걸림돌이 된 거야. 이것만 아니었으면 분명히 어디든 들어갔을 거야. 왜냐면 저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 드물기도 하고. 예. 님 30대 중반이잖아. 그 20대 님이 10년 전에는 철강 쪽에 많이 뽑았단 말이에요. 그땐 경기가 좋아가지고. 아시죠? 20대 중반에 졸업을 했다고 했으니까 20대 후반이라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이니까 그때는 경기가 괜찮았잖아요. 예, 그때 좀 뽑았단 말이에요. 그럼 현대제철 기술 교육과 같은 지원했으면 바로 붙었으면 거기는 바로 그냥 되는 순간 바로 현철 들어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것만 없었으면 이것만 아니었으면 충분히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 왜냐면 그때는 거의 무스펙 같은 사람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생산직 같은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타이밍이라는 게 있죠. 타이밍이라는 게 사람 많이 뽑는. 예. 나이를 많이 뽑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때 잘 얻어 걸려가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잘 얻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꼬였다. 이거 하나만 어떻게 좀 잘했으면 개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결석 한두 개 정도로 끝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를 뭐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현재 앞으로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충실하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도 이걸 알았으면 본인도 이런 현실을 좀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어떻게든 다녔겠죠. 방학 안 했겠죠. 야, 너 생산직 가려고 하면 너 이렇게 학교 째면 안 돼. 째면 네 나중에 안 받아준다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해준 사람이 단 한 명이나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 안 했겠죠. 아무도 없었으니까. 이걸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좀 방황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이라 해서 적응 잘하시고, 예, 적응 잘하시고 그냥 뭐 출교를 안 보는 쪽에 이제 회사가 있으면 지원하는 쪽.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M님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